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아침의 스토리입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조국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지난 토요일 다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시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실제 조사는 네. 2시간 40분밖에 안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10월 3일 날 1차 조사가 한번 있었고요. 10월 4일에 검찰이 다시 소환을 하려 했습니다만 건강상 이유로 하지 못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5일 날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틀 후죠? 네, 맞습니다. 예. 아침에 9시 정도에 출석을 해서 밤에 11시 55분 정도에 갔으니까 15시간 정도 됩니다. 굉장히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시죠? 15시간 있었는데 어떻게 3시간 조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했을까? 네. 기억하시는 것처럼 10월 3일 날 첫 번째 조사 때 정경심 교수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조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 날인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죠. 열려놓은 쉽게 말해서 완결을 해놓지 못하고 간 상황이었는데 아침 9시에 출석을 해서 일단 그 조서를 읽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사를 잠깐 한 3시간 정도 한 이후에 다시 또 그 조서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실제 조서를 확인한 시간이 10시간이 넘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조사한 시간은 2시간 45분에 불과했던 겁니다. 네. 예. 자, 그럼 변호사님 이 조서가 11시간 동안 읽을 정도로 긴 건가요? 아니면 전략을 썼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과거에 사법농단 사건 때 양승태 대법원장도 조서 읽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제가 A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읽다 보면 A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애매모호한 네, 경우가 네, 네. 이제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일단은 피의자의 권리여서 장시간 열람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상 조서를 11시간이나 봐야 될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전략이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주말에 이제 촛불 집회 서초동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촛불 집회 이후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도 공개 소환 방침에서 비공개 소환 방침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분위기고요. 예. 네. 그리고 건강상 이유로 지금 어쨌건 조사를 받다 나오고 또 두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남자 그 검찰들이 우르르 와서 여자 2명 있는 곳에 11시간을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강압수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만 예. 강압수사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조사를 이렇게 2시간 40분밖에 못했으면 또 해야 됩니다. 일단 신병을 확보하기 전 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눠지면서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를 노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비공개 소환이 아니라 공개 소환이었다면 포토라인에 쓰는 게 검찰 조사받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개 소환이었다면 만약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 장관 청문회가 있던 날이죠.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 장관에게 차명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긴급 체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신문에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조 장관 부부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 한국투자증권의 PB인 김모 씨가 검찰 진술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이 청문회가 있던 날이 9월 6일이었잖아요. 예. 이날 이 자신이 정경심 교수의 연락을 받고 이 서울의 한 호텔,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로 노트북을 들고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경심 교수가 가방에서 이 휴대전화 공기계를 꺼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 명의 유심칩을 끼워서 조국 장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이 김모 씨의 진술에 의한 겁니다. 이 표창장 위조된 게 맞다. 조교가 나 몰래 위조한 것 같으니까 수긍해라 하면서 내가 긴급 체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이 검찰 진술에서 이렇게 발언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날 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청문회가 거의 끝마칠 무렵에 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경심 교수. 예. 이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상황을 예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얼핏 들으면 이것도 이제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증권사 직원을 인터뷰를 해서 얻어낸 정보다 또 이렇게 밝히고 네. 있습니다. 이 진술이 맞다면요. 네. 지금 그 연구실 컴퓨터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노트북도 검찰이 생방을 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동양대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그다음에 조국 장관의 자택에 있었던 컴퓨터 2대는 이미 제출을 해서 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사실이라고 뭐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일단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노트북부터 찾아야죠. 이 노트북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일단 증권사 직원의 얘기로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새 유심칩을 꽂아서 통화를 예. 했다는 거거든요. 그 영화에서나 저도 이건 보던 일 영화에서나 아닌가요? 보던 얘기인데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완전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이게 만약에 실제 하는 것이라면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 교수가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직접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조국 장관 역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 조국 장관 역시 증거인멸의 뭐 방조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 차명폰으로 전화를 했다. 이거는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은 본 기억이 없는데 자, 조국 장관 프로필 사진 변경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동 집회가 열리는 날이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조국 장관이 프로필 사진을 한 2번, 3번 정도 이 변경을 했다가 고쳤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5일 이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 재소환을 받았던 그런 날이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오후 11시쯤 이제 자신의 프로필 계정,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서초동 촛불 집회 사진으로 바꿨다가 결국에는 1시간도 안 돼서 이 사진 자취를 감추게 됐는데 아마도 뭐 서초동 촛불 집회라면 또 조국 장관 본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집회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 사진을 프로필 계정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사진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요즘 처음에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된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가 이제는 진영 논리에 빠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진영 싸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일 것 같아서 이 사진 자체를 감춘 게 아닌가 싶고 네. 그 이후에 사진을 한 3번 정도, 10분 사이에 3번 정도 더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사진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는 이 청와대에 있던 그때 이 비서관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꿨다. 결국에는 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반신 사진으로 이렇게 3번이나 10분 사이에 교체를 하는데 네. 아마도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본인의 복잡한 심경을 프로필 사진 교체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거를 또 뭐 해석하는 분들마다 뭐 정말 나름대로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하고 멘탈갑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얼마나 복잡하면 저렇겠냐 이렇게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좋게 보기도 하고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NS 프로필 사진을 한두 번, 3번 옮겨 바꿨다. 이거 자체는 참 특종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조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위조한 적이 없다.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네, 조민 씨 인턴을 지원한 계기를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모집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는 당시에 모집 공고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서 낸 게 아니고 뭐 본인이 따로 인터넷 공고를 보고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당시에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라는 국제 컨퍼런스 관련해서 뭐 그 당시에는 조국 교수 또 한인섭 센터장도 역시 거기서 강의를 했었어요. 북한의 사형제도, 남한의 사형제도를 가지고. 근데 인턴을 모집 공고한 적은 없는데 이 행사 개최 사실은 인터넷에 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집 공고를 보고 인턴 활동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상으로는 아닌 거고요. 예. 지금 이 조모 씨가 얘기하는 게 그때 그냥 행사 개최 사실을 보고 나는 가서 그냥 거기서 뭐 강의를 듣고 도서관을 준비했다는 취지인지 그거는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그 당시에 인턴 활동을 했던 분들은 고교생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 말고 나머지 뭐 난민에 관련된 그런 세미나 관련해서는 그 세미나 자료를 모으고 관련된 정리를 하는 인턴을 사실 뭐 법대생이나 뭐 관련해서 이 학부생이나 아니면 대학원생이나를 맞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자체가 인턴 활동인지 자체가 좀 의문이 들고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인턴을 모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컨퍼런스에만 참석했으면 인턴이 아니죠. 컨퍼런스가 그냥 그거 보고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과연 정식 인턴이 맞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장관의 딸이 위조를 했다 이런 보도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위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동영상 사진을 공개하면서 또 내가 컨퍼런스에 마지막 학술 대회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서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부 언론에서 조 씨가 5월 15일 센터가 개최한 어떤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조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에 학술대회에 참석한 동영상이 있다, 동영상을 발견했다 또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또 일부 언론에서 이 동영상에서 조 씨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조 씨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 현재 수사 중이어서 정정 보도 또 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는데. 예. 검찰은 물론 이 언론도 공개된 동영상에서 조 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담긴 영상 속 사진을 캡처해서 지금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조 씨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함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 양상이 바뀌었죠. 라디오 인터뷰부터 해서 지금 언론 인터뷰 그리고 뭐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술대회에 참여한 것 자체는 사실 논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인턴 스승의 날 5월 15일 날 당국대 장 교수 아들과 대학 교수, 대학 동기, 아버지 대학 동기 아들이 참석했던 그 컨퍼런스 어버이날 있었던 거기에 참석했냐 아니냐는 사실 논점과 아무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인턴을 했냐 안 했냐 2주 동안 그게 문제인데 이제 사진을 통해서 나는 참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사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성 검사인데 굉장히 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관계도 틀렸다면서요.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나눠서 지금 뭐 광장에 모여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 거기까지는 그거는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할 건 아닙니다만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사이버 테러에 가까운 거고요. 그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과정에서 여자 부부장 검사가 그 압수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장 검사는 그 전에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를 하기도 했었고 4대강 건설 담합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그런 부부장 검사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헛소문은 뭐냐면요. 그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명품을 찾으려고 들어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게 인터넷에 퍼지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또 모 여검사와 두 분의 얼굴을 올려놓고 누가 더 예쁘다.
이거는 사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누군가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를 가하는 거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수사할 때 위축되라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소위 말해서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만큼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상 네, 공개까지 맞습니다.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지금 뭐 거의 지금 이 여성 부부장 검사와 관련한 모든 신상이 지금 공개돼서 무차별적인 신상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행동은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과 직접적으로 통화한 검사는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다른 남성 네, 맞습니다. 이모 부부장 검사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 내용도 불똥은, 틀린 거죠. 예, 김모 부부장 검사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피의자 인권이 중요한 만큼 검사 한 명 한 명의 인권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